조계종 승려복지회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가입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등 타종교의 의무사항에 비해 권고사항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의승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서산대제가 대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국가 재향을 복원하고 호국대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흥사는 호국 도량이자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군종장교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79기 임관식에서 전체 군종장교 중 비구니 선효 스님이 1위의 성적을 거두며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지로 떠나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해외전법 반세기 세계 1화 네 번째 사찰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보리사입니다. 성찰 스님의 뜻을 이어 2001년 능가사로 창건해 참선 수행 보급과 어린이 포교, 한글 교육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수기를 공모합니다. 사찰음식으로 온정을 나누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6월 2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진료비와 더불어 국민연금보험료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지원해온 결과 4년 만에 올해 가입 마지노선인 55세 미만 스님의 절반 이상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올해 상반기에만 230명이 새롭게 접수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 가입 대상 스님 가운데 기존 지원자 2,600여 명을 포함해 2,900여 명이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승려복지회는 10년 전 분한 신고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 스님을 6천여 명으로 집계했지만 올해 초까지 연장해 진행한 분한 신고를 반영하면 대상자가 6천 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국민연금보험 가입 대상자 가운데 가입자가 절반을 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복지제도를 시행한 당시에 종단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8% 정도에 못 미쳤어요. 18% 정도에 그쳤는데 제도를 시행하고 10년이 지난 시험 시점은 종단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보험 가입률은 보험료 3만 6천 원 가운데 30%를 지원했던 2017년 1,390명이 지원해 가장 높았고 전액을 지원한 2019년과 지난해까지 매년 500명 이상이 신청하며 지속적인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65세 수령을 기준으로 55세부터 매월 3만 6천 원을 10년 납부할 경우 연금액은 월 15만 2천 원으로 일반인 최저연금액보다 납부 금액 대비 수령 금액 비율이 스님은 4.22배로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20년을 납부할 경우 원금 대비 8.31배를 수령해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도반 스님이나 교군의 스님들께 혜택을 받으신 스님들께서 그거를 많이 홍보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이런 이유로 복지나 재테크 전문가는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원불교 등 이웃 종교가 성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반해 스님들에게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해남 대흥사가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고 나라와 백성을 구한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국가 재향으로 봉행됐던 향례를 복원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뜻깊은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취타대가 풍악을 울리며 앞장서고 왕명을 받은 제관들이 대흥사 경내 표충사로 들어섭니다. 이어 서산 사명 처영스님 영정에 무릎 꿇고 차례를 시작합니다. 조선 정조대왕 때부터 국가재향으로 봉행됐다 일제강점기에 중단된 향례를 전통 방식으로 재현한
대응사 표충사 서산대사 충계재양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목숨을 내던진 수많은 조선의 의성군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존엄을 엄중히 되새기면서 오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응사는 봄, 가을 해마다 2번에 걸쳐 서산대제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요식에 선운사, 송광사, 백양사 등 인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서산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해남 정신의 근간과도 같은 서산 대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 사업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실 상월 보선 대종사는 신축 중인 호국대전 건립위원회 발족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의 국가를 위한 호국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호국대전 건립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으니까 많이 동참하시고 협조하셔서 법요식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이수자 스님들의 추모제와 국립무용단의 추모 공연도 이어져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스님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해남군과 함께 국가재향을 복원해 서산 스님을 선양하고 있는 대응사는 호국대전 건립을 원만히 회양해 최고의 호국도량이자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장병들의 무용 전력을 담당할 79기 군종장교 임관식이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육해공군 신임 군종장교 57명 중 비군이 선효 스님이 전체 1위의 성적으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임지로 떠나는 선효 스님을 이경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육해공군에서 종교와 교육 등의 활동을 맡게 될 제79기 군종장교 57명이 지난 25일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7주간의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임관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임관식에서 비군이 군승 선효 스님이 전체 1위로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군대에 오기 전에는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제식이라던가 구호라던가 하다못해 거수경례까지도 제가 아는 바가 없었는데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고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1등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종사관 후보생들은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군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군종 업무 수행 능력을 길러 군종장교로 활동하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국방부 장관상을 받은 선효 스님은 임관 후 부대에서 장병들의 무용 전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학생 군사학교에서 군인화 교육 과정 그리고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7주 동안 병가학을 수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군이 스님께서 우수하게 체력도 우수하시고 또 학업도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전체 57명 중에 1등으로 국방부 장관상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일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선효 스님은 동학사 강원과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종법사의 길로 나서게 됐습니다. 군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었던 선효 스님은 임관식 후 임지로 떠나기에 앞서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당을 찾아 훌륭한 군종장교의 길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수기사 26여단인데요. 그곳이 법당도 작고 아직 상황이 좀 많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항상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종장교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출가 후 부처님 법을 공부하며 어떻게 회양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항상 고민해왔다는 선효 스님. 부처님의 전법 선언을 가슴에 새기며 승복 대신 군복을 입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장병들이 있는 임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해외전법 반세기 세계일화 네 번째 사찰은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보리사입니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성철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참선 수행 보급에 앞장서며 어린이 포교와 한글 교육에도 진력하는 보리사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뉴저지 앵글우드시에 위치한 보리사.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미주 지역에 펼치기 위해 2001년 능가사라는 이름으로 현지 신도들이 뜻을 모아 창건했습니다. 이후 2002년 원영 스님이 인수해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 상좌였던 원영 스님은 아직도 성철 스님이 해외 포교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가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그 해인사에 계시고 또 이제 스님 모시고 있는 그 기간 중에도 가끔씩 생각나는 것이 우리 불교가 한국 안에서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포교가 되고 활동을 하고 뻗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자주 하셨어요. 보리사는 화두선을 가르침의 최우선으로 둔 성철 스님의 뜻에 따라 참선 수행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요법회와 어린이 한글학교, 보현 행원품, 대승 기신론 등의 경전 강좌 등도 꾸준히 진행하며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기에는 관음 기도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고비가 지나간 지금은 다시 야외 법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주는 가장 큰 힘이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니까 이제 신도들이 절에 못 오니까 집에서 이제 관음 기도를 많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참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는 이제 지내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도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스님은 기도와 신행 일변도에서 벗어나 명상과 참선, 한국 불교 문화, 사찰 음식 소개 중심으로 포교 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에서 불교 문화와 특색 있는 사찰, 찬불가 등을 많이 소개해주면 현지 신도들과 학생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찰의 일을 돕고 있는 신도들에게 현지 포교사 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종단 차원에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 보듯이 재무다, 회계다, 조무다 이래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해외 포교사다 이러한 자격을 하나 주면은 같은 일을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소속감이나 자부심을 느낄 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주 지역 유일의 성철 스님 문도사찰 보리사. 보리사는 운영 중인 한글 학교 등 어린이 포교 규모를 더욱 확대해 교포 2세와 3세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적극 교육하고 독립된 법당 건물을 짓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가 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범 김구 원종 스님 제72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마곡사 특설 무대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대중 스님들과 김정섭 공주시장, 유병성 광복회 충남 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백범 원종 스님 달해제를 계기로 나라와 국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온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길 염원했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도 백범 원종 스님의 사상과 삶을 기리는 숭고한 노력이 세계유산 마곡사에 스며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수기를 모집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요즘 사찰 음식으로 온정을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사찰 음식을 나누며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기 위한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 음식.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사회를 격려하고 사찰 음식으로 이웃 간 온정을 나누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 처음 기획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연이 잇따랐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당초 그 계획은 1000분께 사찰 음식을 나눠드리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연들이 접수됐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그 분량을 2배로 늘리고 기간도 늘려서 더 많은 분들께 사찰 음식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수기를 모집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여러분의 사연을 주제로 진행되며 접수는 오는 9월 3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이웃, 동료와 지인 등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다.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찰음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되면 사찰음식 도시락이나 간식을 최소 20개에서 최대 50개까지 증정합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매주 사연을 추첨해 서울과 경기 지역은 도시락이나 간식을 주고 나머지 지역은 간식을 배송할 예정입니다. 그 의료진들이나 방역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찰 음식을 나눴다면 올해는 이제 그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한테 좀 사찰 음식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한 2,000분을 대상으로 저희 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찰 음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자비행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코로나19로 바깥 출입이 더욱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춘천 보타사 관음손 봉사단이 영양 만점 반찬 봉사에 나섰습니다. 봉사단은 반찬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불편한 점 등을 확인했는데요. 봉사 현장에 최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시 향로산에 자리한 보타사에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관음손 봉사단이 모여 지역 어르신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반찬 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달 관음손 봉사단이 준비한 메뉴는 오징어 볶음과 호박 볶음, 배추쌈 등 어르신들의 영양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좀 힘드시지만 잘 이겨서 이 코로나 이겨서 건강하시고 저희 보타사 불자들이 진짜 신심 어린 마음으로 준비한 이 반찬들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관음손 봉사단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33명의 봉사단원들이 모여 매달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 30여 가구에 반찬과 생필품, 선물 등을 준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한테 반찬을 해다 주시면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단원들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전할 땐 최소 인원만 배달에 나섭니다. 또 반찬을 전달할 땐 꼭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사실 봉사가 말이 쉽지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저는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타사는 반찬 봉사뿐 아니라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 추석 설 자비 나눔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며 효 실천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타사 도량에서 효사상 교육, 효교육을 실천하는 쪽으로 최종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청년포교 거점불사를 추진했던 대한불교 청년회가 만해 평화센터를 개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도법사 금강스님은 시대적 고난 속에서 한국 불교를 지켜온 대불청의 정신이 이어지길 당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설립 한 세기를 맞아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대한불교 청년회가 청년포교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지난 26일 청년불자 자립의 조석이 될 만해평화센터 개관기념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0명 남짓한 불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작은 법당이지만 청년포교 불사를 다짐하며 불전에 향을 올리는 회원들의 서원은 대도량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앞으로 더 큰 공간의 희망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기반을 만들어주신 선후배님들의 뜻을 가슴속에 담아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회양법회에는 대불청 지도법사인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
대구 상락선원장 회문 스님과 대불청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만해 스님 열반 77주기를 앞두고 금강 스님은 만해 스님이 일제강점기 청년들은 행운하라고 했다며 지금의 시대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 역시 행운하라고 전했습니다. 밑바닥에 처했지만 할 수 있다는 희망만은 남았기 때문이라며 만해 평화센터도 작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정진한다면 더 큰 불사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에게 행운을 주는 득의의 시대. 완전히 땅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탈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대불청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한국 불교를 지켜낸 선배 청년들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계속 유지했던, 살려냈던 청년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노력에 의해서 저는 101년이라고 하는 대한불교 청년회가 만해 평화센터 개관으로 청년 포교의 탄력을 받고 있는 대한불교 청년회는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 통일불사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온라인 무료 강연 고인사이드 14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80살이 넘은 어머니와 함께 부탄과 네팔, 파미르 공원을 여행하며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정현민 감독은 어머니와의 수미산 여행이 남긴 가슴 찡한 휴먼 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정 감독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여행하며 인간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연에선 어머니와 떠난 여행,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삶의 의미를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한국 불교 미술을 계승해 나갈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3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을 공모합니다. 불교미술대전은 회화와 조각, 공예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 2점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응모 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응모 원서와 출품자 경력서, 작품 설명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작품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 입구에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6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